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커리어 스튜디오의 테디입니다. 오늘은 많은 취업생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신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취업 적성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SPI다, 타마테바코다, 티지웹이다, 기아브, 키아브, 스코어 등등 적성 검사라고는 하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셨던 분들, 그리고 이 시험을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되지 되게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해가지고 간단히 오늘은 대표적인 시험들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까지만 간략하게 개요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성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적성검사를 치르는 목적은 우선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응모자의 스크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 인기 있는 기업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순히 서류 선고만 가지고 면접으로 가기에는 이 서류 필터를 하기 위한 리소스가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스크리닝을 위해서 이런 적성검사를 도입해서 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적합인재 탐색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 검사와 성격 검사를 보통 세트로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해당 응모자의 능력의 특징, 그리고 성격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와의 매칭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엔트리 시트 혹은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이런 적성 검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들어가고 싶은 좋은 기업들, 화이트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돈 많이 주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요즘 같아서는 거의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적성검사 시장 점유율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유명한 SPI가 한 50에서 60% 정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는 타마테바코가 있고 있습니다. 한 30에서 35% 정도 되고,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 강한 필터링을 활용하는 티지웹이라는 시험이 한 5에서 10% 정도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 상위 3개의 테스트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한번 같은 표에다 놓고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SPI 같은 경우는 리크루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즈 사에서 제작한 테스트입니다. 참 일본 채용과 관련된 모든 곳에 리크루트의 손길이 뻗쳐 있는 느낌인데요. SPI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센터, 즉 운전면허 필기시험처럼 시험장에 출석해서 온라인 시험을 응시하는 형태에서 가장 높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택에서 볼 수 있는 웹테스트 형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타마테바코처럼 시험의 이름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또한 SPI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요소로서는 적응형 출제 방식이 있는데요. 문제은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첫 문제에 맞췄다, 그럼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첫 문제 틀렸다라고 하면 그거 좀 낮은, 이런 난이도 조정 방식의 시험을 좀 쓰고 있는데요. 점유율이 높은 만큼 상사, 제조업 가릴 거 없이 다양한 업계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SPI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타마테바코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타마테바코는 사실 자택형 웹테스트의 1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SHL사에서 개발한 검사로서 마켓 시어는 30%라고는 하지만 저는 타마테바가 진짜 많이 보인다라는 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좀 스피드를 중시하는 유형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 이러한 빠른 사고나 검토가 필요한 금융이나 컨설팅 업계에서 좀 많이 도입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마테바코의 테스트 센터 버전은 바로 C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형 또한 사실은 이름은 다르지만 타마테바코 전체 유형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출제가 되는데, SHL사의 시험이 좀 족보가 좀 복잡한 관계로서 뒷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지웹 같은 경우는 이 휴마네지사에서 개발을 한 시험인데,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는 좀 이미지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 나온 신형 테스트는 좀 SPI랑 유사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원래 기본 종래형 같은 경우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컨설팅 업계나 대기업에서 선호한 테스트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 또한 테스트 센터나 자택 웹 테스트, 페이퍼 테스트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AI 감시형이라는 게 좀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이런 건 자택에서 보더라도 진짜로 뭔가 이런 테스트 센터 이상의 좀 감시를 하고 있는 좀 새로운 형태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 부분은 제쳐두고 기본적으로는 테스트 센터와 웹 테스트, 기본 요 두 개를 가장 중요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테스트에 있어서 좀 공통적인 사항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요 계산기 사용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웹 테스트, 집에서 보는 경우엔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TG웹 AI 감시형 같은 경우는 계산기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테스트 센터에 쓰는 모든 시험에선 전자계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테스트센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으로 계산하는 필선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답에 의한 감점이 모두 없습니다. 물론 SPI의 일부 시험에서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신졸 같은 경우에는 오답에 의한
가장 감점이 없는 유형이 99%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모르는 문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답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꼼수까지는 아닌데 많이들 알려진 노하우긴 하지만 기업 측에서 보통 적성검사에 보라는 안내 메일을 줄 텐데 그 테스트 URL을 보시면은 어떤 유형의 테스트인지도 참고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구글이나 이런 취활 관련한 이런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종류가 가장 복잡하게 펼쳐져 있는 바로 일본 SHL사의 테스트 계열 관계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타마테바코 패밀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웹 테스트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타마테바코가 테스트 센터로 가면 C갸브라는 이제 테스트 센터용 시험이 되는데 문제는 이 갸브라는 시험이 또 따로 있다라는 점입니다. 종합직 위한 적성 검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테스트 센터나 이런 마크시트, 자필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근데 보통 생각했을 때는 이 갸브의 웹 테스트가 된다라고 하면 좀 타마테바코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외부 갸브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좀 족보가 많이 꼬인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타마테바코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결국 이 타마테바코에 나오는 유형 중에 일부가 갸브가 되고 C갸브가 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준비하실 때는 타마테바코를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복병이 바로 캬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IT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시험이니까 관련 업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캬브에 대해서 이 존재 그리고 이 대책에 대해 강구해 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시험 중에 하나인 SPI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구성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험 구성 기본적으로 언어와 비언어 영역 두 가지가 포함된 능력 검사 그리고 성격 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성격 검사는 본인의 성향을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 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능력 검사는 대략 이렇게 아래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실 한국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은 역시 언어 분야라고 볼 수 있는 대로 예시의 문제는 살짝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펜과 필기도구의 관계와 동일한 보기를 고르는 문제만 살짝 발췌해 봤는데요. 예시는 어렵지 않지만 풀다 보면 일본인들도 헷갈리는 한자나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샘플로 좀 풀어보긴 하는데 역시 쉽지 않아요. 이게 한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비언어 분야 같은 경우는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인적성 검사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시와 같은 경우에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수준의 기초수학 레벨의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기본적인 공식들을 잘 습득해주고 일본어로 제출되는 문제들의 적응력만 기르신다면 언어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경우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나 이런 구조적 파악력의 시험도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은 타마테바코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좀 시간이 타이트한 게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유형의 표현만 다르지 결국엔 언어 그리고 비언어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수 이해 이런 비언어 쪽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도표 읽기에 대한 부분일 거고 그리고 사칙연산이나 이런 표의 빈칸 추측 유형도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어 이해 부분 같은 경우는 논리적 독해, 취지 판정 이름은 좀 난해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장문을 한 바닥 읽고 이제 보기에 제시된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종의 비문학 계열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면상 이후로 문제를 다 씻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이 부분 나중에 테스트별로 나누어서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TG웹입니다. TG웹 같은 경우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종래형, 옛날 형태와 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높은 난이도로 유명한 게 바로 종래형인데 언어 문제는 보시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지만 개수 문제, 이제 비언어 쪽 문제는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암호와 전개도 문제가 좀 특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공간 지각력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망하는 기업 중에 TG앱을 꼭 쓰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종래형을 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신형은 다행히도 SPI나 타마테바코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글링이나 취하로기에 찾아보시면서 지망도가 높은 기업 중에 TG앱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있다라고 하시면 미리 준비를 조금씩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갸브랑 캬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직용과 IT향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차이는 역시 유형에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갸브 같은 경우는 도표 읽기나 논리적 독해가 이제 메인이고 캬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로서의 좀 사고력 측정을 위한 수리, 논리력을 위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5호태 기업 노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캬브를 꼭 염두에 두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잡스러운 대표적인 적성검사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3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린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지망 기업이 뚜렷하신 분들이라면은 기존 레퍼런스들을 확인해가지고 해당 기업에서 주로 쓰고 있는 테스트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SPI로 시작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됐건 모든 적성 검사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꼭 SPI 대비 상권 종류는 꼭 떼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책 종류는 상관없지만 좀 선택에 고민이 드시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빨간 책으로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책이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 책이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모의 시험이나 좀 지망도가 낮은 기업의 적성 검사를 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보시면서 적응력을 키워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에 있어서는 언어도 그렇고 비언어도 사실 쉬운 영역은 아닌데 분명 준비하시는 만큼 점진적으로 실력은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꼭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테디였습니다.